자, 오늘은 볼러틸리티에 대한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이제 볼러틸리티를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요 S가 뭐 주가일 수도 있고 환율일 수도 있고, 요 로그 SI 나누기 SI-1의 의미는 이 SI의 I-1에서 I까지 가는 동안의 수익률이죠. 그것의 표준 편차로 volatility per day를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의 volatility는 표준 편차인데, 무엇의 표준 편차냐? 요 로그 한 취한 요 값의 표준 편차로 정의를 한다. 보통 normal day는 시장이 closed 됐을 때 volatility 계산은 무시를 하는 걸로. 그래서 트레이딩 데이만 따집니다. volatility 계산은. 따라서 1년 동안의 volatility는 하루의 volatility를 알 경우 그것 곱하기 트레이딩 데이가 1년에는 252일이 있다고 보고 365일이 아니고 이것의 스퀘어 루트 한 값을 곱해줍니다. 이 volatility의 제곱을 하면 variance ratio 되는 거고요. implied volatility는 통상 volatility는 관찰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옵션 프라이싱 모델 같은 걸 생각을 하면 되는데, 지금 옵션 가격, 지금 관찰되는 기초 자산이 주가일 경우는 주가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 행사 가격, 이렇게 다른 가격들을 집어넣고 거꾸로 그것으로 인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의해서 거꾸로 계산이 되는 volatility가 implied volatility죠. 내재 변동성. 그 implied volatility index가 대표적인 게 VIX 인덱스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S&P 500 지수의 그 implied volatility를 측정한 값이죠. 변동성과 이제 연관이 되는 개념인데요. 통상 우리가 이제 정기분포 가정을 하는데, 실제로 이 경우는 지금 환율의 변동성이죠. 일일 변동성을 보니까 정기분포를 가정했을 때 1 standard deviation, 2 standard deviation보다 큰 값들이 정기분포 가정했을 때 나오는 그 퍼센테이지와 실제 자료들이 많이 다릅니다. 즉 정기분포보다는 실제 자료들이 훨씬 더 두꺼운 꼬리 값들을 갖고 있어요. 이걸 헤비테일이라고 그러는데, 조금 그 통계적인 용어로는 excess kurtosis를 갖고 있다는,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는 4차 모멘트거든요. 그 정기분포는 1, 2차 모멘트, mean and variance 또는 standard deviation 가지고 다 설명이 되는데, 실제 자료를 보니까 그거보다는 fat tail을 갖고 있단 말이죠. 보다 두꺼운, 통계적인 용어로는 4차 모멘트인 크토시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기분포가 적절치가 사실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정기분포를 쓰는 이유는 그만큼 수학적으로 이제 편리하기 때문인데, 물론 뭐 센트럴 리밋 티오름이나 뭐 다른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정기분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 빨간색이 실제 자료고 파란색이 정기분포예요. 정기분포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빨간색이 더 끄트머리가 fat하죠. fat tail이다 또는 heavy tail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자료는 오히려 정기분포보다는 이와 같은 파워로 공식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리고 이 공식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제 이런 모양인데, 정기분포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이제 이 끄트머리가 더 fat하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파워로 가지고선 표현하는 것이 더 현실에 우리가 관찰하는 뭐 주가 움직임이라든지 환율 움직임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통계적으로는 여기서는 지금 파워로 얘기만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뭐 파레토 스테이블 디스트리뷰션 같은 것들이 오래전부터 사실은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의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렇게 다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정규분포를 사용을 하다가 80년대 이후로 사실 그 아치가치 모형이 굉장히 사람들이 애용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치가치 모델이 상대적으로 정규분포 모형보다는 이 헤비테일, 패테일의 문제를 조금 더 잘 설명하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모수화된 모형일 수 있기 때문에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이 가능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아치가치 모형이 이제 활성화가 됐다고 볼 수가 있죠. 자, 하여튼 다시 변동성으로 돌아가서,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게 이제 주가 수익률이면 변동성은 요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때 U 반은 평균값, 기대값이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일반적으로 정확한 변동성 계산하는 방법인데, 많은 경우 우리가 심플리파이를 합니다. 단순화를 하는데 UI를 아까 로그 값으로 계산한 것 대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럴 경우 통상 이 U바라고 주어진 조금 전에 이 값이요. 이 값을 제로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은 변동성 계산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변동성이 이렇게 계산이 돼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이제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 이 웨이팅 스킴과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면, 자 보세요. 이 n 시점의 변동성 계산을 하는데 n만큼의 자료를 활용을 했죠. 근데 웨이팅 스킴은 어떻습니까? equally weight를 한 거예요. 그죠? 이론적인 변동성 계산하는 값이. 근데 실제로는 이거를 가중치를 두고서 웨이팅을 합니다. 그럴 때 이 가중치의 합은 1이 돼야 되겠죠. 가중치의 합은 1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변동성 계산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하나의 방법이고, 보다 정확한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때 U바는 이 값이고, U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또 U를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이렇게 계산이 될 수가 있다, 변동성이.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일반화시킨 게, 가중치를 이렇게 이퀄하게 두지 않은 경우, 이런 식으로 가중치를 조금 다양하게 두면서, 뭐 최근값에 조금 더 많은 가중치를 두면서 변동성 계산을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변동성 계산하는 방법은 조금 더 이것보다는 sophisticated한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